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SK 이터닉스가 지금도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동평균선 10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남색깔 선 잠깐 보이시죠?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앞에 이렇게 20%가 넘는 장대 양봉 플러스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던 캔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기를 모으는 구간 혹은 다르게 얘기해서 물량 소화하는 기간이 조금 있다 보면은 SK 이터닉스의 반등이 나올지 박스권으로 더 갈 것인지 그런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SK이터닉스의 ESS 관련된 내용, 태양광 관련된 내용, 이것 두 개는 사실 전쟁 관련된 내용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관련 종목들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SK이터닉스가 태양광 섹터에 대장질을 했던 거는 맞아요. 넥스트 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아침 08시부터 연락이 혼자 쏴준다 그러면 뒤에 태양광 섹터들도 같이 쳐줬으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국제 이슈부터 확인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월 10일 날 파키스탄에서 만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4월 8일 영상입니다.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배가 두 척이 지나가고 뭐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스웨즈 운하 똑같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뒤통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하루가 더 밀렸어요. 4월 10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근데 금요일 날 만나는 게 아니라 뉴스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날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오전에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4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후가 됐을 때쯤에 운명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누가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벤스 부통령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은 최고위급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란 쪽에서도 남바2 정도가 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12년 동안 겪었던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잠깐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벤스 대통령 부통령하고 이란의 2인자하고 둘 다 괜찮은 내용의 진전이 있었다, 그런 회담을 우리가 했고 협상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최종 승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최종 승인을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트럼프가 만약에 둘이서 뭔가 해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서 딱 갖고 왔는데, 야 이거는 그레이트 아메리카에 준하는 그런 협상 내용이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또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죠. 협상 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겪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언제? 관세 협상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산업통상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장관급이랑 이제 의원들끼리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우리나라에다가 뉴스를 딱 보도 때렸는데, 며칠 있다가 트럼프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너네 관세 20%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해당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면서 그랬었던 경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 휴전 아닌 것만큼 어느 정도 서로의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따질 겁니다. 그러면은 뒤통수를 후려 맞는다라는 게 휴전안을 엎어버린다라기보다는 다시 빠꾸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우라늄을 포기를 못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레바논.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을 딱 치니까, 아워 브라더, 우리 브라더 레바논도 이거 휴전 협상 거기 안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자꾸 공격하면은 우리도 이거 동의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온갖 뉴스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적인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냥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K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화끈하게 또 연락에 움직여주지는 못했지만 자리 지켜주는 것 정도까지만 움직였다. 즉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월요일 날 이미 주말 동안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방향성이 대충 정해질 텐데, 예를 들어 뒤통수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떨어뜨리느냐, 그런 부분하고, 만약에 제대로 협상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뒤통수가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지 어떤 분위기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SK이터닉스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거죠. 그래서 국제 정세는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또 차트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 SK이터닉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거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2만 원부터 거의 3배 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6배 정도가 올라왔고 요즘에 트렌드가 한번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박스권에서 있었던 놈들이 뭔가 뉴스를 달고 돌파가 나와가지고 좀 가겠거니 싶으면 또 꼬꾸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던 종목들의 연속적인 슈팅을 기대하는 게 사실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맞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SK이터닉스는 태양광이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자생적인 에너지, 재생에너지에 힘을 받아야 된다라고 국내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온 건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 현대건설 한번 본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어딥니까? 어떤 구간을 돌파한 다음에 이동평균선 노란색 선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마주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다시 이격을 벌리는 구간이 있었을 때가 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매도 타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 현대건설만 그런 게 아니라 대우건설도 지금 그거랑 비슷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동평균선하고 만날 듯 하다가 또 이격 벌리고 그러다가 결국엔 또 이격 걸린 다음에 다시 또 만날 것 같았다가 또 이제 이격 벌리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상방으로 끌어올렸는데 지금 SK이터닉스 보면 어떤 딱 느낌이십니까? 만났다가 이격을 벌려서 매도 타점이 나와서 제가 분할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격을 벌려서 분할 매도 또 했죠.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하고 다시 만남의 간장이 만나질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깨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모르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깼을 때 밑으로 그대로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데드크로스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캔들을 끌려 올려가지고 다시 돌릴 수 있을 건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5만 원도 그리고 56,800원 즉 57,000 라인도 이것도 박스권으로 지금 지지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매물대라는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박살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SK이터닉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했었을 때는 7만 원을 넘어가겠죠. 7만 원을 넘어간다고 했었을 때 매수가가 2만 원이든 4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다 똑같습니다. 어떤 고가가 나오면요 그 뒤에는 반드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 고점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를 해야죠. 매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 타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SK이터닉스의 이슈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 이런 것들을 다 본다 그러면 아직 더 갈 수 있을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얘가 만약에 차트를 깨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했다가 다시 돌릴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SK이터닉스를 자식한테 물려줄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일봉을 줄여봤을 때 신규 상장한 다음에 지금의 69,6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신규 상장했었던 그 상장 가격 8,200원 대비했었을 때 8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게 넘게 올라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는 게 더 무서워요? 아니면 여기서 더 올라가는 게 더 기대됩니까? 떨어질 때가 더 무섭다, 사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 타점을 잡아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전쟁 관련된 이슈, 국제사회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해서, 첫 번째 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뒤통수를 후려갈긴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휴전 이슈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SK이터닉스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걸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어떤 종목이 어디까지 갈 겁니다. 무조건 갈 겁니다. 세상에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답을 원하시거나 그런 영상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 영상을 앞으로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12년 트레이딩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관점 그대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고요. 그렇게 분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탄다는 전제가 이제 슈팅을 갈 수 있다는 전제가 될 것 같고 국제적인 사회나 그리고 SK이터닉스가 지금 가지고 나왔던 내용들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여력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영상으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한 거잖아요. 갈림길,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대신에 대응을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타점밖에 못 보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도 보내드리고 또다시 매수해가지고 다음 랠리까지 노려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또 타점 보내드린 게 없고요. SK이터닉스에 대해서 제가 그 타점을 보내드렸다라는 내용은 이 SK이터닉스 영상 속에 다 있습니다. 제가 SK이터닉스를 언제부터 촬영했었냐면은 보시다시피
2025년 6월 25일 날부터 촬영을 시작했어요. 영상이 1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 구독자가 되셔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010-7666-8354. 그러면은 저도 이제 10,000명 구독자 달성했고요. 20,000명, 30,000명 갈 때까지 제가 열심히 달려나갈 건데, 이렇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주시면 제 타점 공유해 드린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점 통해서 어떻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지 보여드려야겠죠. SK토닉스는 아까 영상 개수만 보셨다시피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타점도 너무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었는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고 오시면은 SK토닉스 최근에 수급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세력주도 맞지만 지금 현재 세력이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주냐, 그겁니다. 세력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로 갈까요? 그럼 우리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지금 핸들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력주, 그게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010-7666-8354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이 나갔던 메인 종목들, 그거랑 초반에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이라는 1, 2, 3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뉘신데 세력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냐고 이제 물어보실까봐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2014년 상한가가 15% 시절 때부터 매매를 했고요. 그와 동시에 25년도 올해죠. 3월 24일 날 수급대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입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됐죠. 근데 벌써 100%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이 수두룩 빽빽한데요. 일단 그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돈이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 재료의 형태로 같이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플러스 1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매수의 이유도 되지만 동시에 매도의 이유도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DSC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이죠. 이 앞에 나왔던 점상 같은 경우에는 메타라고 하는 미국의 기업이 퓨리오사 AI라는 회사를 갑자기 인수한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매수 잔량이 5천만 주였거든요. 근데 이거 이슈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시는 이 장대 음봉, 요거 뭐냐면은 퓨리오사 AI에서 메타 너네랑 우리 합병 안 할 거야, 나 따로 펀딩 받을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올라왔던 이 추세 라인의 재료가 여기서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 4,200원이라고 적어놓은 요 라인 밑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세력이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얘네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얘네 입장에서도 손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켜준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자리를 지켜준다. 주가의 자리를 지켜준다. 제가 매수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린 때가 이때입니다. 4월 3일인데 제가 영상으로 다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4월 3일 날 4,200원 관련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면은 이게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때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거든요. 이때 뭐였냐면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이 후보자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던 소식으로 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3 플러스 1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인이 민간 기업을 방문하는데 사전에 언지도 없이 갔겠습니까? 보좌관들이 다 자사는 연락을 했겠죠. 근데 세력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오래 한 트레이더로서 그런 정보를 알지는 못했더라도 주가가 수상하다, 주가를 안 깬다, 심지어 재료 소멸인데 그 세력의 핸들링에 저는 주목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가도 8,000원대로 잡았었는데 여기 있구나, 8,000원. 만원대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림으로써 무려 140%라는 수익을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챙길 수가 있었죠. 요 날이 4월 15일이죠. 제가 영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4월 15일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고 아예 대놓고 제목부터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2번 자리라고 했던 DSC 인베스트먼트의 요 자리에 캔들이 9개 정도밖에 안 돼요. 9거래일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9거래일 만에 올라온 거는 감사한 따름이고 이게 훨씬 더 긴 종목들도 있습니다.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이건 로보티즈입니다. 요즘에 핫하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이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피지컬 AI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기간 보십시오. 예, 자리를 지키는 2번 구간이 무려 한 달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한가 종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뉴스의 형태 3번 중에서도 특징주라는 걸로 붙어서 또 3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합 차트인데 거래소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고점이 62,000원이라고 제가 매물대를 그어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37,000원 매수가에 62,000원 매도가 영상이 남아 있을까요? 이거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 다 보이고 계셨죠? 37,000원 말씀드렸죠. 방금 들으셨죠? 37,000원 4월 10일 여기고요. 그리고 5월 16일 요 날이 5월 16일입니다. 62,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라고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유튜브 자막입니다. 자동 자막 바꾸지도 못해요. 그래서 100%가 넘는 수익을 일단 두 개를 챙겼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벤트성 공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원래 메인 종목의 경우 이제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이 나갔을 때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에 다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데까지 기간이 좀 오래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할 때 그랬죠. 저는 주식 유튜버이자 트레이더라고 지금도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단타 종목도 달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매는 저는 맨날 하니까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한 종목 정도만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뭐 진짜로 매매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제주은행도 오늘 매매를 했었고 노랑풍선 이게 매매한 거 보이시고 로키텔스케어 여기도 매매한 거 보이죠?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력주의 메인 종목들만 타점을 받고 싶은 분들은 수급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타를 칠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 종목명이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독자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한 거니까요. 둘 중에 하나 고민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번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하는 라인, 박스권의 형태로 보였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관성 구간으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BHI, 이건 관성 구간이죠. 계속 박스권이 아니라 그대로 우상향을 했으니까. 제가 매수를 보내드렸던 저희 매수가가 23,000원이었습니다. 요날 4월 18일이거든요. 4월 18일 요때 타점이 나갔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거를 영상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요 위에서 했는데 제가 매수 타점 보내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그때 대선 전이었으니까 AI 정책을 내보이면서 이제 원전에 대한 존재감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수 명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최고의 수주, 그 다음에 한수원, 체코 원전 소식, 트럼프 원전 10기 플러스 알파 준공 소식 등등 해가지고 온 동네 호재가 다 붙으면서 올라가 줬는데 저는 여기서 매도를 때렸습니다. 최근이거든요. 6월 17일. 보시면 6월 17일 날 매도 타점이 나갔고 저는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000원 라인이거든요. 이것도 수익률이 140%가 나왔습니다. 로보티지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누르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로보티즈 요때 다시 매수했었습니다. 요때 6월 17일 날 지금도 또 50% 이상 수익인데요. 요것도 영상이 여기 6월 20일 날 보시면은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라고 했던 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거 확인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몇 종목만 보여드리게 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는 세력이 운전하고 있는 세력주를 구독자님들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지금 메인 종목도 그렇게 매매를 할 겁니다. AI 신호 검색기. 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매수든 매도든 타점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저는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고요. 분석하고 있고요. 시장 앞에서 경험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할 제 자신을 믿습니다. 이게 운동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운동도 배신 안 한다고 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공부하고 분석하고 버텨서 이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주식을 접을 이유도 없고 분석기에 의존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결과물이 없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객기일 텐데 결과물이 있으니까 실력 아닌가요? 위에 번호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구독이라고 보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접는 그날까지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셔서 저와 함께 매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메인 종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 그랬을 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갑자기 좀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리지 자체를 않았으니까 완전히 거래가 말라버렸죠. 이렇게 거래가 마르는 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파키스탄 관련된 이슈, 그 반반 치킨에 대해서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가 이렇게 좀 애매한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 방향성이 정해지기 전에 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또 이슈에 따라 가지고 매도 타점이 또 달라집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만약에 쉽다 그러면 너나 나나 다 돈을 벌고 있을 것이고, 주식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구독자가 쌓이는 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어쨌든 간에 SK 이터닉스 지금 잘 가지고 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대 지금 수익률을 유지해 주고는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이 관성 구간에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매도 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하고 분석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어쨌든 어느 구간이 딱 나올 때까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우건설 제가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휴전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더 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반반 치킨일 때 내가 수익을 챙겨야 되는 주식 트레이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 반반 치킨에 만약에 어느 한 곳에 베팅을 하고 몰빵을 한 상태에서 가져간다. 내 말이 맞았니 틀렸느니 그거에 대한 영광을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극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수급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수급 010-7666-8354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이런저런 문자가 진짜 많이 오는데, 뭐 예를 들어 궁금하신 게 정말 있다 그러면은 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영상에서 다룰 수 있는 거면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